이 명제 단원 자체가요. 나중에 시험 범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들어갈 때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이 부분에서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명제라는 거는 다른 단원을 풀 때도 많이 연결성은 없어요. 뭐 오롯이 좀 자주 나오는 게 있다면 절대부등식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혹시 절대부등식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해가 아니라 특수해가 되는 경우. 이거 뭐 할 건 아닌데 이런 거죠. 만약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 이상이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이게 항상 성립하게 된다면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였거든. 기억나죠? 뭐였어요? 얘가 이차함수고 얘가 x축이라면 항상 성립하려면 x축이 있었을 때 이 이차함수가 어때야 돼요? 위에 떠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괜찮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될 때 이거를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했었어. 맞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떠 있으려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왔을 때 판별식 뒷값이 0보다 커 작아. 작아야죠. 뒷값이 0보다 작아야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만나는 기준이 없는 거니까. 얘는 뒷값이 0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조건식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다로 푸는 거였어요.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었어.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인 거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중에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산술기하 평균 공식 뭔지 기억나요? 제곱 뭐 더해가 나누고 뭐 나누고 뭐야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A 더하기 B 부등호 다 까먹었죠.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유형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꼭 쓸 줄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집합 명제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 내용인 거고 요 앞부분들은 이제 용어 정리고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요것만 판별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좀 앞부분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아마 3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기억 안 나면 다시 수업할 거예요. 자, 일단 116페이지 맨 위에는 개념 정리된 거 볼게요. 명제란 말이 있고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어요. 말이 어렵다. 자, 명제라는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뭡니까? 참거짓을 뭐 한대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식. 애매해. 그럼 명제가 아니야. 명쾌해. 참이든 거짓이든 명쾌해. 그럼 그게 명제예요. 오케이? 볼게요. 우리 서인이가 너무 예쁘다. 명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명제예요. 우리 애원이 인정해줬어. 내가 봤을 때 명제란 말이야. 너 민망해? 민망해? 근데 이거는 기준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애매하죠? 그럼 이거 명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거 볼게요. 우리 반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은 서윤이다. 명제 아니야. 이거 명제예요. 대신 거짓인 명제. 제일 크지 않아요. 내가 더 크죠. 얘보다 내가 더 크죠. 에이, 너 키 몇이야? 23. 여자 가장 아름다운 너 몇이야? 1 나왔어요. 1 나왔어요? 아직 크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이나 3이나 버틴 게 깼네요. 4인 것 같아요. 4인 거 같아요? 많이 컸네? 요즘 많이 먹었구나. 아직도 크는 중이니? 근데 최근에 올해 초에 됐을 때 163점 몇이었어요. 진짜 컸네. 조금. 아침과 밤이 달라요. 거의 1cm 차이나요. 알아요? 아침이 더 크다. 무조건 더 커요. 완전 차이나. 이게 중력 빨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쭈그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워있다 일어나면은 좀 그게 펴져 있는 거겠죠. 정말 신기하죠. 아니, 선생님 아들하고 내기를 했거든. 중1인데 올 3월 달에 내기를 해서 돈을 걸었어. 그래서 내가 나는 2만원, 우리 아들 만원, 3만원씩 매달 모았어. 그래서 12월 30일 날 키를 쟀을 때 우리 아들이 164가 되면 아들 돈 가져가는 거고 안 되면 내가 다 하는 거야. 초6, 중1인가요? 크진 않아. 내기 했단 말이야. 많이 먹으라 이거지. 근데 며칠 전에 했을 때는 키가 진짜로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 근데 또 다음날 재니까 또 내려갔어. 밤, 아침에 재는 게 달랐거든. 결론은 밤에 쟀을 때는
164가 안 되고 0.5가 모질랐는데 아침에 재니까 6mm가 더 커졌어요. 차이가 나더라고 진짜. 그러면 아들분이 가져왔어요? 가져갔어. 네. 뺏겼어. 그래서 내가 그날 즉시 다시 또 얘기 걸었죠. 다시 해야 돼요. 내년 7월 1일 날 6개월 후에 몇 cm? 170. 그러니까 남자들 한창 클 때 한 달 한 1cm 커요. 한창 클 때. 나는 중3 때까지 전에는 중2 말에는 키가 작은 편이었어요. 앞부분에 있었어. 근데 신기한 거는 나는 급격하게 큰 건 아닌데 그냥 꾸준하게 컸거든요. 1년에 8cm씩 10cm씩 컸거든요. 근데 중3 때는 난 컸어. 근데 몇몇 아이들은 멈췄어. 고1 때 난 또 컸어. 애들은 안 커. 고2 때 좀 더 컸어. 그래서 나는 계속 좀 컸었던 것 같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군대 가서도 남자들 큰다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거의 좀 불가능하죠. 그지? 단어가 키가 몇이야? 77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 80 넘어 보이는데? 장난 아니야. 실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일단 얘기했네. 자, 어쨌든 간에 명제 뭔지 알겠죠? 명쾌해야 돼요. 참과 거짓은 상관없어요. 명쾌하면 돼요. 이게 명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의와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좀 어렵고 정의는 이유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에요. 약속된 거예요. 정의는. 오케이? 정리는 뭘까요? 이건 증명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리의 특징은 반드시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이등변 삼각형 양변이 모두 다 같죠. 두 변의 길이가 똑같죠. 이건 정의야 정리야? 이건 정의예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 뭐죠?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된다. 또는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건 정리예요. 그 말은 이건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배울 때 보면은 이것이 다 증명이 되는 내용으로 배웠었어요. 증명이 다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조건이란 말이 나와. 이제 이 명제랑 조건, 이게 매번 나도 헷갈릴 정도야. 이거 너무 말이 좀 그래. 조건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건? 좀 설명이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이 명제 단어에서 나오는 조건이란 것은 명쾌하거든요. 이게 매번 헷갈려.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그냥 X가 들어간 식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X가 들어간 식. 근데 이 식이 가급적이면 부등식이거나 등식일 때예요. 또 어렵다잉. X는 3보다 크다. 이거 조건 돼요. 또는 X는 3이다. 얘도 조건이에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저기 문자 X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3이면 참이지만 3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거짓되는 거죠. 참과 거짓이 있으면 분명한 거죠. 얘는 4, 5, 6, 3.1, 3.2 이건 되지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식을 우리 뭐라 그런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리집합은 뭘까요? 진리집합. 진리집합. 이 조건들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값.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뭐라 그런다?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집합기호를 쓰면 3. 이게 진리집합인 거예요. 얘는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값인데 전체 집합이 만약에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으면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값은 4, 5, 6, 7, 8, 9, 10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됐죠? 오케이. 이게 바로 진리집합입니다. 자, 부정은 뭘까요? 부정. 이거는 영어로는 not. 수학적 기호로는 이거. 읽을 때도 이거 not이라고 읽으면 돼요. 반대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건을 부정할 때 많이 쓰는 건데 표현법인데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 조건이 이름을 지어줬어. 얘 조건에 이름을 지어줬어. 그 조건이 P예요. 그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조건 P가 아니다. P가 아닌 걸 말하자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not P. P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걸 부정, 반대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부정에 대해서 너희들 헷갈릴 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 괄호 4번에 보시면 조건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라고 나와 있어요. 또는이라는 우리말이 수식 기호로 말을 하면 뭐랑 비슷할까요? 뭐랑 비슷할까요, 이게? 조건 P. 네, 얘들아. 조건을 쓸 때는 그러니까 조건에 이름을 붙여줄 때 알파벳을 쓸 거 아니야.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를 쓰세요. 왜냐면 대부분의 대문자는 언제 쓰냐면 집합을 쓸 때 씁니다. 그래서 얘의 조건이 이거라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인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얘는 대문자 P 이렇게 씁니다, 보통. 조건은 소문자를 쓰고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쓰는데 이건 조건인 거예요. P 또는 Q. 얘는 어떤 상황을 말할까요? 이 P하고 Q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힌트 볼게요. 얘를 진리집합 P가 있고 이거의 진리집합 Q가 있다면 이 또는이라는 거는 이 두 집합 관계를 어떻게 연결한 걸까? 합집합일까요? 교집합일까요? 합집합이에요. P여도 괜찮고 Q여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 전체 다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조건에 있어서 P and 그리고 Q 이건 조건이에요. 그럼 집합을 바꾸면 P와 Q의 그리고니까 and예요. and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수학적 용어로 나왔을 때 또는 이란 표현이 나오면 합집합.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건 값들보다 더 커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그리고가 나오면 P하고 Q하고의 공통된 값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교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 관계란 또는 그리고의 관계란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오늘 내용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조건을 왜 배우냐면 지금 조건을 배웠잖아요. 우리 단원 자체가 명제잖아요. 신기한 게 있어요. 조건 두 개를 연결하잖아? 그럼 얘는 명제가 됩니다. 신기하죠? 명제가 돼. 그래서 얘들아, 명제라는 게 뭐였어? 반드시 참이거나 반드시 거짓인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얘는 뭐가 있어? x는 3. 이건 뭐야?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죠. 또 다른 조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얘도 조건이죠. 그러면은 이 조건 두 개를 연결할 거야. 그럼 수학적 기호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화살표 방향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발하게 되는 이 화살표의 시작점 얘를 뭐라 그래? 가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는 이 값을 뭐라 그래? 얘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조건 두 개를 연결할 때는요, 반드시 가정법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답을 쓸 때도 말 자체가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말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3이면 x제곱은 9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명제라는 얘기인 거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연결한 거고 얘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요. 참인 명제일까요? 거짓인 명제일까요? 참. 이유는? X에 3 넣었을 때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x가 3이면 이 결과값도 참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쉬운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 집합의 원소가 몇 개예요? 한 개. 뭐? 이 3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값이 이 x에 들어갔을 때 참이 된다는 얘기죠. 제곱 빼니까 9 나오잖아. 그러면 3인 거야. 괜찮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을 봤더니 x제곱이 9가 되는 x값은 뭐가 있죠? 마3하고 3 두 개가 있겠죠. 괜찮아요? 얘하고 얘하고의 포함 관계가 얘가 더 크다면,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우린 이거를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이걸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되면 돼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방향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여기 좀 겹치잖아. 그래서 이 화살표 짝대기 사이를 이렇게 왔다가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랑 반대쪽으로 C를 돌려버리면 이 관계가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 해볼까? x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이걸 만족하는 x값의 진리집합은 3과 마3 두 개가 있단 말이야. 3일 때 향하는데 얘가 마3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모두를 사용했을 때 결론에서도 다 참이 되어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얘는 마3을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면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참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6페이지. P이면 Q이다의 명제인,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또 다른 거 없냐? 만약에 이게 좀 따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 어려운 경우가 있어. 매우 많아.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걸 원해. 참인 거를 골라라가 아니라 거짓인 명제를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가정과 이 결론을 생각했을 때 거짓이 되는 예를 하나 들 수 있으면 좋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뭐야? x가 얼마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어떻게 돼요? 거짓인 거죠.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인 거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이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이는 거. 이 예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억나요? 반례. 반대인 예. 반례라고 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례를 드는 건 참이 되는 걸 예시로 드는 게 아니라 거짓이 될 때만 드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제의 참 거짓 여부를 찾는 방법은 문제 딱 보자마자 여기 이걸 만족하는 숫자를 넣었을 때 느낌적으로 막 참이 된단 말이야. 그 나쁜 건 아닌데요. 느낌적으로 만약에 거짓이 된다고 했을 때 거짓인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반드시 반대인 예를 들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참인 거를 증명하고 싶으면 증명을 해줘야 돼요. 예시를 들어서 풀면 안 되고 반드시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118쪽 보는데 118쪽에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은
영어식 표현으로 all이에요. 어떤 의미? 어떤 의미? all이 아니잖아. 어떤 의미? some? any? 이렇게 보면 돼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some으로 봐주든지 any라고 하든지. 근데 요거에 좀 더 가깝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얘랑 반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모든의 반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가 생각해요? 모든의 반대는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nothing으로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느낄 때는 영어 수업인지 수학 수업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모든의 반대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잖아. 근데 수학 여기 명제에서는 모든의 반대는 n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이거의 부정은 얘예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볼게요. x값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참이 된다.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참입니다의 반대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얘는 다 안 돼요. 어떤 걸 집어넣어도 참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참인 건 아니지만 참이 될 수도 있어요. 참이 되는 x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 개념이에요. 느낌이 와요? 잘 안 오죠? 나도 인정해. 자, 근데 예시를 들고 좀 설명해 봐 볼게요. 자, 옆에 있는 758번 볼까요?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0보다 큽니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건 거짓이에요. 왜죠? 0이 있을 수 있으니까. 0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신 여기가 만약에 절대값 x는 0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참이 되는 거겠죠. 이해갔죠?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항상 always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모든에 대해서 참여 명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 바꿔볼게. 이거 없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성립한다. 참 거짓. 참이에요. 오케이? 잠깐만 이거는요. 이거는 이것도 참이죠. 왜죠? 성립하는 경우 딱 한 번 있어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건 거짓이에요. 단 한 번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과 어떤의 구분법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은 항상인 거고 어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항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성립할 수 있어야만 이걸 참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내용으로 이 문제를 풀란 얘기인 겁니다. 758번부터 761번까지는요. 자, 근데 762번을 보고 싶은 거야. 이건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x제곱은 0 이상이다. 자, 이 명제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참인 명제인 거 맞겠어요? 참인 명제 맞아요. 실수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거나 0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질문입니다. 이거를 부정해보세요. 명제를 만들 건데 부정을 해보자.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실수? 부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볼게요. 요거의 부정을 할게요. 이걸 부정. 이거의 부정인 명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x가 3이 아니면 x제곱은 9가 아니다.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이 명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해됩니까? 상황적으로 어떤 건지 알겠어요? 물어볼게요. 얘가 참이죠? 그럼
그럼 부정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몰라요. 이거 모르는 거야. 참이 될지 부정이 될지 아예 모르는 거라고. 근데 내용 자체를 본다면 가정과 결론을 모두 반대로 말해주는 것이 부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부정을 구하라면 이거의 가정이 누구야? x는 모든 실수라는 조건이에요. 결론은 누구야? x제곱이 0 이상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모든 실수라는 것의 반대가 누구예요? 어떤 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원소를 말할 수는 있어야 돼. x에 대한 x가 될 수 있는 값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고요. 누군가가 되기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의 부정이 아무것도 nothing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가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명제를 논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한 부정은 어떤 실수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의 부정값이 누구죠? 이거의 반대값. 다 보세요. 0 이하일까요? 아니죠. 집합으로 나타내면 여집합 관계가 돼야 돼, 반드시. 0 이상이다의 반대는 0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나는 거 같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부정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부정 명제가 이겁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x제곱이 0보다 작습니다.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정은 너희들이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모두 다 부정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역과 대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일단 명제를 본다면 저거가 얘가 명제잖아요. 이게 하나의 명제인데 지금 좀 전처럼 얘를 만약에 부정하고 싶어요. 부정. 근데 이 부정하는 걸 요즘 교육과정에서 쓰진 않아요. 근데 부정을 하면 아까 뭐였어? x는 3이 아니면 x제곱은 9가 아닙니다 라는 거잖아. 이거 부정한 거죠. 이 명제를 뭐라고 하냐면 최초 명제의 2라고 해. 2. 말이 어려워. 2라고 해요. 근데 이거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문제인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의 명제 갖고 뭐냐면 이거에 바꿔. 가정과 결론을 바꿔요. x제곱은 9이면 x는 3입니다.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 PQ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뒤집은 이 명제에 뭐라고 하죠? 뒤집었어. 뭐라고 하죠? 역이라고 합니다. 뒤집었어요. 역이라고 해요. 오케이? 다음. 또 내려가요. 역을 부정해요. 역을 부정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x제곱이 9가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이거의 부정인 거죠. 그럼 얘하고의 관계를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최초의 명제를 역도 한번 해야 되고 부정도 해야 돼.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줘야 돼요. 얘를 바꾸면서 얘를 부정하면서 순서를 바꿔줘요.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그치, 이게 바로 대우입니다. 괜찮아요? 이해되겠죠? 자, 얘들 봐서 그럼 이제 볼게요. 얘가 참이면 결론은 얘도 참이에요. 대우 관계끼리는 같이 참이거나 같이 거짓이 돼요. 근데 얘랑 관계는 참거짓은 논할 수가 없어요. 얘랑도 참거짓은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우 관계는 같이 참이거나 같이 거짓이 됩니다. 이걸 증명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보세요. 이 조건을 P라고 하고 이 조건을 Q라고 한다면 진리집합인 P와 진리집합 Q하고의 관계가 뭐야?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지만 참인 거잖아. 그럼 이 둘의 포함 관계는 이건 겁니다. 맞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 얘네 관계가 이거면 얘는 누구냐면 Q의 여집합이고 얘는 누구의? P의 여집합이죠. 물어볼게. PQ가 포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여집합들도 포함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P가 만약에 안쪽에 있고 Q가 만약에 바깥쪽에 있었어. Q가 P를 포함하는 거죠. Q가 P를 포함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은 어떨까요? P의 여집합은 노란색 표현하면 이거야.
전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P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Q의 여집합은 이 빨간색이겠죠? 그럼 여집합끼리 포함관계가 성립하냐 안 하냐? 하죠. 누가 더 커? 이번에는 거꾸로 P의 여집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이유를 지금 알아야 돼요. PQ의 포함관계가 이렇다고 하면 이들의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는 바뀝니다. 괜찮죠? 그럼 보세요. Q가 P를 포함해요. 그럼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 누가 더 크다고? P의 여집합이 더 큽니다. 괜찮겠습니까?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는 거야. 지금 얘가 P고 어딨냐? 얘가 P 여집합, 얘가 Q 여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제와 대우명제는 같이 참이거나 같이 거짓이 되는 조건이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지금 한 거는 충분조건, 필요조건 전까지 한 거거든요. 769번에 해당하는 A단계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진행을 한 거고요. 오늘 이따가 너희들 과제 오답 다 하시고 나면 일단 뭐를 하냐면 여기 명제에 해당하는 요 내용 A단계만 먼저 좀 풀어봐 주세요. 이거 금방 풀 거야. 감각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만 빠르게 익히도록 할게요. 알겠죠?